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권경의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탓에 학폭 소송에서 진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와 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관련 얘기를 여러 변호사들과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불출석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서로 제기했습니다. 신변님, 이 원고 측 변호사가 불출석하면 피고 측 변호사가 나오더라도 재판장이 자기 권한으로 재판장이 둘 다 안 나온 거 요렇게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재판 절차상? 네, 일단 우리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보면 이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변호사가 되겠죠.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으면 일단 다음 기일을 지정해서 양쪽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기일에도 또 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걸 피하려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다시 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정된 기일에도 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양 당사자 모두 더 이상 기일 지정을 하지 않고 소취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항소심에서는 항소를 취한 걸로 되고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 실무상 한쪽은 나오고 한쪽은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소송은 원고가 증명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고 쪽에서 불출석을 했다 하면 피고 쪽에서는 굳이 출석을 했더라도 이 대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양쪽 다 불출석한 걸로 하시죠 라고 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실무상 그렇게 해서 피고 측 대리인이 출석했더라도 양쪽 불출석한 걸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민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회차에 만약에 둘 다 안 나왔다라고 해도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3회차가 안 되고 그냥 끝나는 건데, 그러면 원고 측인 권 변호사가 이거 기일 지정 신청을 해가지고 또 3회차까지 되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피고 측에서 기일 지정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분명히 원고 측에서 했을 것 같고, 그런데도 또 안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근데 또 안 나와. 네,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이 이제 방송도 많고 여기저기 일정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런 일정 관리를 스스로 했을 거거든요. 다이어리나 이런데. 당연히 거기에 재판 일정도 적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3번이나 안 나가셨을까? 또 기일 지정 신청을 해서 받은 3번째 기일도 또 안 나가셨다는 게 솔직히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불출석, 변호사들이 이렇게 잘 안 나가고 이런 거 좀 많이 일어나는 일인가요, 실제로? 변호사들은 기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사전에 불출석이 예상된다라고 할 때는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받아줘요. 정말 깐깐하신 분, 아니 내 재판이 다른 재판보다 먼저 잡혔는데 내가 왜 바꿔줘? 하는 경우는 안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재판을 또 변경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피해가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 변경도 안 된다 그러면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출석을 할 수도 있고, 이 경우는 법인을 선임한 거기 때문에 내가 안 가고 다른 변호사가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임계를 새로 낼 필요도 없어요. 물론 담당 변호사 지정이 그 전에 돼 있다는 전제하에 안 돼 있으면 담당 변호사 지정을 해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법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로펌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는 변호사한테 나 이날 좀 사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네가 좀 가줘. 이 복대리는 심지어 당일에도 선임을 해서 복대리 위임장만 써서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안 했다라는 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남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이거를 의뢰인 입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몰라야 돼요, 그냥? 네,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도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사가 출석을 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의뢰인이 굳이 확인하고 감시하지 않아도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의뢰인한테 그 결과를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변호사 선임할 때 계약서를 잘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이 변호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가 또 있어요. 기본 양식이. 거기에도 보면 일단 변호사는 이 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지는 것은 물론 이 위임 사무, 그러니까 주로 재판 소송 절차가 되겠죠.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미묘한 사항들을 의뢰인에게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그런 통지 의무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일이 열리면 기일이 열린다. 그리고 기일에 출석했으면 출석했고 오늘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또 불출석했으면 불출석했고 무엇 때문에 불출석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의뢰인에게 통지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지나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유족 측에서 굉장히 심각한 의무 위반 사항들이 있었던 거죠. 이 권 변호사 측에서는 뭐 몸이 아프기도 했고 뭐 직원이 또 그만두는 등의 뭐 사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렇게 3번이나 불출석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출석을 해낼 수 있는 방법 혹은 통지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유족분이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 이 소송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손해배상 청구겠죠? 네,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일단 승소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두 부분인데 하나는 불출석해서 패소했다라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조금 전까지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상고 기간이 지나서 알려줌으로써 상고를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3번째 불출석을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패소가 되면은 상고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늦게 알려줘서 그 기회도 날려버린 거다 이런 설명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번 불출석했다라는 게 지금 항소심 2심 얘기거든요. 2심에서 패소를 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3심을 열 수 있도록 상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또 2주 정도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을 한참 넘겨서 의뢰인한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상고 기간도 놓쳐서 상고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백해요. 다만 이제 손해 정도가 얼마냐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손해 발생까지도 여기는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불출석 패소의 경우에는 그러면 출석을 했으면 승소할 수 있었냐 그 부분이 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아마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권 변호사로 인해서 수면 위로 올라온 변호사들의 불출석 문제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확인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